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좀 세력이 주가를 일정 구간을 지키려 하는 차트, 그리고 그 뒤에 트리거가 얹어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좀 상승을 했는지,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관심 테마에서 얘는 좀 차트에 대해서 슬쩍 가볍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라 오늘 얘가 시세를 결과적으로 좀 잘 주기는 했는데, 제가 차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때 항상 그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A라는 조건 차트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런 거 말고 A라는 패턴이 나와서 이렇게 상승했죠, 결과적인 그 내용 말고, 우리가 봤을 때 A라는 조건이 차트에서 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만들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 이거를 과연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인가? 혹은 세력이 만들고 있다면은 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을까? 그리고 주식에서 이제 조금 너무 초보분들이 좀 많이 사로잡히는 게, 단순하게 그냥 차트 패턴만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됐으면 이 모습을 보이면은 뒤에 시세 줄 거야, 이렇게 그냥 꽂혀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확률입니다. 확률. A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뭐 한 7, 80%쯤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A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주가는 100%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주식을 볼 때 잘못된 공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좀 볼 때 단순하게 차트 패턴을 통해서 이거 뒤에 이러면은 상승이 나왔어, 이게 아니라 차트 패턴에 대한 이해도,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숨어있는 세력의 의도는 어떨까, 그리고 그걸 내가 매매 관점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차트 패턴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이 되면은, 그거 하나에 너무 꽂히면은 나중에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100%는 절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에서. 근데 그 차트 패턴에 너무 매몰되면은 대응 같은 거를 내가 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뭐 이제 손절을 쳐야 되는데 손절도 안 쳐. 그냥 아씨 이거 여태까지 다 나왔으니까 이 뒤에도, 어떻게 보면 좀 그 함정 같은 거죠, 심리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조금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직 특히 조금 어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차트 패턴에 대해서 엄청 절대적으로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은 생각이 트였으면 합니다. 절대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확률 쪽으로 갖다 접근을 해야지 살아남기도 편하고 대응할 수도 있고, 주식은 뇌가 좀 말랑말랑해야 돼요. A 확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A 패턴이 나오면 상승 확률이 80%쯤이다 라고 통계상 나오면은, 이 80%나 뭐 90%라고 할게요. 사실 90%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죠? 거의 머릿속에서 100%에 가깝게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떤 거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90%의 승률이 있는 팀과 10% 있는 승률 팀, 어디다 거실 건가요? 당연히 90%에 걸죠. 그런 것처럼 90%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필터를 해서 90%쯤이면 사실 10% 되는 게 더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이 90%를 머릿속에서 100%로 바꾸는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90%는 90%입니다. 그래야지, 90%는 90%라고 딱 생각을 해야지, 혹시 만에 하나 10%의, 내가 생각했던 10%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0%를 그냥 100%라고 못 박는 순간 이 10%가 나오더라도 대응을 안 해요. 그러면은 계좌는 망가지고 주식은 사실 정말 어려운 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 뭐 형님이든 뭐 누님이든 어르신들 막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난이나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그 좀 딱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자신만의 이제 잣대라던가 신념이 잡혀 있잖아요. 몇십 년을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고집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으신데, 자신이 좀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살짝, 마음을, 가슴을 살짝만 열어서, 좋게 그냥 어린 뭐 동생이, 조금은 어린 동생이 이제 좀 조언을 해준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린 놈이 어디 건방지게, 뭐 60대 뭐 형님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요 패턴은 일단 제이시언을 왜 차트에서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지, 정말 우리가 이제 차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부터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이 종목은 요 앞에 10월 22일부터 29일 요 구간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됐었죠? 윗꼬리가 계속 있죠. 윗꼬리 트라이를 계속 했어요. 윗꼬리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윗꼬리를 해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 가격까지 매수세가 작용을 했죠. 매수세가 있었는데 결국 그 이후에 뭐죠?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와서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셌지만 결국에는 매도세한테 져가지고 밀려서 마무리를 지을 때 이렇게 윗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윗꼬리를 계속 있고 하면은 돌파시키면 어떻게 되죠? 매직 구간으로 변하는 개념은 다들 아시죠? 왜? 강한 저항이 돌파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강한 저항이 돌파가 나오면은 이 윗꼬리가 계속 있었다는 건 뭐죠? 날마다 이 구간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여기 올라왔다면은 강한 매도세가 나와. 어디서 출현해. 강한 매도세가. 어디로 올라오려고 하면서 매도가 등장을 해요. 여기는 이제 강한 저항이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놀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됐죠? 강한 저항이었지만 돌파하면은 강한 저항은 뭐가 된다? 강한 지지가 되죠. 그리고 그 원리는 뭐예요? 강한 저항은 돌파를 하면은 돌파는 강한 지지로 바뀌는데 원리 그냥 강한 저항이었으니까 그 돌파를 했으면 강한 지지가 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주식 처음 할 때 접할 수 있는 단순한 암기 내용이잖아요. 사실상 야, 강한 저항 돌파하면은 강한 지지야, 이거 외워. 이거 말고 원리가 뭐냐, 이런 원리를 결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강한 저항을 돌파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강한 저항을 뚫어내는 더 강한 매수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매수세와 강한 저항 구간은 매도세가 같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매도세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매수세 뭐예요? 매도하는 물량들을 매수하는 물량이 이겨냈을 때 강한 저항을 결과적으로 돌파가 나오겠죠. 즉 그 말인 즉슨 손바뀜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혹은 우리가 손바뀜일 수도 있지만 세력이 여기서 일부러 갈 것처럼 하고 패대기 치고 갈 것처럼 하고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뭐 단기 매집 구간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구간이 결과적으로는 강한 매도세가 계속 작용을 했었는데 돌파를 성공했다는 거는 그 매도세를 다 잡아먹을 만큼 강한 매도세를 잡아먹고 더 올라갈 정도로 강한 매수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돌파가 나온 거죠. 이거 정말 기본이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 올라오면 윗꼬리를 달한다. 윗꼬리를 단다는 거는 올라왔다 하면 강한 매도세가 어디선가 등장을 해서 막은 건데, 결과적으로 뒤에 돌파를 성공을 했으면, 돌파하고 그 위에 종가를 앉혀놓으면은 최소한 여기 있던 매도세가 나오던 거를 어느 정도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이 흡수를 했겠구나, 정리를 했겠구나. 얘네들이 만든 걸 수도 있지만 뭐 또 손바뀜이 A라는 세력에서 B라는 세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뭐 A라는 세력이 여기서 막 잘 매집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신나게 팔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뒤에 올라올 때 남은 A 세력의 물량이 여기서도 막 좀 매도하는데, 새로운 B 세력이 야 우리가 새로 해먹을 테니까 물량 넘겨, 니네 이쯤이면 만족해, 넘겨 하면서 받아가는 경우도 주식시장에는 있습니다. 세력이 한 군데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받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받아가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주식은 받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손바뀜 구간이 중요한 게 돈이 이동을 한 구간이에요. 세력 A에서 세력 B로 손바뀜이 됐든, 세력 A가 여기서 열심히 개인들을 털어먹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매집할 만큼 했으니까 더 해먹으려고 올린 거든,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는 돈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큰 돈이.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다 잡아먹고 올린 수급 주체가 있을 때 강한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저항이 계속 있던 곳을 돌파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손바뀜이 있든, 혹은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의 단기 매집이 마무리가 됐든,
이런 요소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저항 돌파하거나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게 신고가 돌파. 신고가 돌파는 뭐예요? 그 종목의 제일 강했던 저항이 전고점 신고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 종목을 주가를 누군가 이제 뭐 자신들이 매집할 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매물 다 받으면서 올렸기 때문에 신고가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런 차트상에 단순해 보이지만 이 움직임을 통해서 세력들이 손바뀜이 됐으면 여기서 돈을 썼겠죠. 그러면 여기서 돈을 쓴 세력들, 새로 받은 B라는 세력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서 매도하면 만족스러울까요? 아니겠죠. 더 올려서 팔아야 자기들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B라는 세력이 요 A라는 세력의 물량을 여기서 막 흡수를 했다면 이게 A 세력이 A 세력으로 그대로 그냥 단기 매집이 끝나서 올렸는지 그거는 몰라요. B로 옮겼는지. 근데 이제 만약에 B로 옮겼다면 손바뀜이 일어났다면은 B가 여기서 매물들을 샀을 거 아니에요. 올라올 때.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 바로 그 주변에서 팔면은 이익 창출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끌어올려서 팔고 싶겠죠. 뭐 상황이 따라준다면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손바뀜이라는 것과 혹은 A가 A일 수도 있어요. A 세력이 그대로 뒤에서 여기서 앞에서 좀 단기 매집 계속 하려고 윗꼬리 만들고 하다가 야 이쯤이면 매집 다 됐어 이제 올리자 해서 올렸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개인들이 아닌 세력들의 돈이 여기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매물을 잡아먹는 데는 돈이 세력들도 땅 파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자 오늘 이제 세력이 지키려 하는 차트였습니다. 얘는 딱 뭐가 있었어요? 앞에 저항, 강한 저항이 있었죠. 돌파하고 어때요? 강한 지지를 보여주죠. 기준봉 상한가 이후에 갭 뜨고서 밑골이 내려오면 이 구간은 버텨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관심 테마에서도 요 차트를 좀 설명드렸던 게 3일 연속 계속 상한가 기준봉을 만들었죠. 기준봉은 기본적으로 세력이 돈을 쓰는 날입니다. 돈을 썼고 그 이후에 전고점 강한 저항을 돌파를 시켜놓고 여기서 해가지고 세력이 주가를 땡겨 올리고 여기서 만족을 했어. 자신들이 차익 실현만 할 만큼 다 정리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버틸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들이 만족했으면 더 팔겠죠. 그냥 우리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목표 달성했으면 계속 팔겠죠. 근데 어때요? 팔다가 요 구간을 지켜주고 올려. 근데 사실 이것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번, 두 번 정도는 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많이 내려왔다 싶으면 방치해 두면서 조금 팔다가 이쯤엔 조금 주가 다시 끌어올리고 팔까? 끌어올리고 또 팔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또 어때요? 뒤에 또 끌어올리죠. 그래 두 번 해먹었네. 두 번 끌어올렸어? 그러면 이제 끝나야지. 끝나다 말고 다시 끌어올린다. 얼라? 이상하죠 이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주가를 자, 잘 생각을 해봅시다. 개인들의 성향, 우리들이 그냥 우리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의 주가가 줄줄줄줄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 자리는 지켜줘야 돼 하면서 매수를 하는 분이 있을까요? 이 종목이 지금 4,750원? 4,700원? 야, 여기는 내가 주가 지켜줘야겠다. 내가 주가 수호대가 돼가지고 이 자리는 어떻게든 지켜줘야겠다. 내가 뭐 몇 억이든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매수 벽을 막 세워. 더 이상 밀리지 못하게. 그러는 개인분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왜 그렇죠? 개인들은 불나방입니다. 내려오는 종목의 주가를 내가 내 돈을 써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가를 어디 구간을 내 돈을 써가지고 여기는 꼭 지켜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것보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불꽃처럼 지금 나 잡아봐라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종목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내가 내려오는 종목 시장에서 소외돼가지고 하락하는 종목을 내가 여기는 무조건 주가 지켜줘야 돼 하면서 매수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비율로 따지면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이 종목 이 주가는 진짜 매력적이고 여긴 내가 사야 했어 지켜줘야 돼
하면서 사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명도 안 되겠죠, 개인은. 나머지 90명은 어때요? 지금 옆에서 5%, 10%, 20% 오르고 있고 뉴스 붙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종목이다. 지금 사가지고 바로 오늘 10% 차익 실현만 해도 1000만원이다. 그런 종목을 매매하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개인들이 괜히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상승하는 종목들을 쫓아가니까 사는 거예요. 그 고점에서. 개인들이 성향이 다 느긋하게 눌러주는 종목에서 다 지금 이거 시장에서 소외됐는데 뒤에 반등 나올 거야. 지금 자리는 좀 좋아 보여. 하면서 매수하면은 어떨까요, 시장이? 고점에서 물리는 개인 비율이 확 줄어들겠죠. 다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알죠. 개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번쩍번쩍하는 그 매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주가가 빨간색으로 막 10%, 20%, 야 지금 상한가 들어갈 거야 조만간, 지금 25%인데 너 지금 안 사면 기회 없어. 그런 종목에 홀려서 들어가지, 지금 마이너스 3%, 5% 지긋하게 느긋하게 눌리는 종목 내가 이거 지금 지켜야겠다 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비율로. 그러면은 주가는 누가 지켜줘요? 주가에 종목에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런 것들에서 옛날부터 도는 얘기가 있죠.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방금 그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은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지키는 움직임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혹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개인 한두 명이 뭐 100명 중에 10명은 와 이거 이쯤은 진짜 좋지 않나? 매력적인데? 하고 살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있는데 결국 그 산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에 세력이 판다고 하면은 세력의 물량을 개인 몇 명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겠죠. 뭐야 여기 뭐 한 10억치 누가 매수 세워놨네? 야 근데 이거 우리 팔자. 어차피 끝났는데 뭐 우리 해먹을 만큼 해먹고 나가자. 얘네들 뭔지 몰라도 고맙네. 세력이 갑자기 10억 플러스 10억을 던져버려. 그냥 한 30억 팔아버려. 그러면은 그냥 깨져버리겠죠. 주가가 저가를 일정 구간을 계속 지켜준다는 거는 최소한 누군가 돈 많은 사람들, 뭐 저는 세력, 기관, 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수급 주체, 즉 개인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은 잠깐 동안 지킬 수 있어도 결국 그 종목에 더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거 오늘 지킬 생각 없는데? 팔 건데? 하면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켜준다는 건 뭐예요? 주식에서 일정 구간을 계속 지켜주는 거는 개인이 못 만듭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정 구간을 지켜주는 것, 차트는 개인이 못 만든다. 왜? 그 종목의 세력이 그런 자리를 우리는 패대기 칠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량을 던지면은 일반 개인들이 막을 수 있는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일정 구간을 지켜준다는 거는 결국 세력이 그 구간을 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켜진 거지. 혹은 그럴 수도 있겠죠. 세력이 깰 생각이 없어서 지켜진 케이스 또는 세력이 그 자리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케이스. 이거 두 개라는 거예요. 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거기서 사는 거 그래 우리가 물량 안 팔게, 여기서는 뭐 크게 정리 안 할 거야. 그런 경우에 이제 개인들이 사더라도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 오면은 이거 더 밀리면 안 돼, 우리 더 해먹을 거야 뒤에, 요 정도에서는 주가 스탑 시키자, 우리가 매수 걸고 세력이니까 세력이 그 종목의 주가를 좌우할 정도의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크게 안 팔고 하면은 물량 그런 곳을 깨더라도 순간적으로 바로 복구를 하거나 잘 안 깨요 애초에. 그런 일정한 구간을 지켜주는 거는 이런 내용들 개인의 일단은 못 만들어요. 개인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단합이 진짜 잘 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알잖아요 우리 개인들 각자 커뮤니케이션이 절대 되지 않고 각자 도생하는 게 주식시장의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절대 못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절대라는 거는 빼더라도 아주 높은 확률로 만들 수가 없겠죠. 왜? 1% 누군가는 0.5% 호가 1호가만 올라도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개인들이 담합이 되냐? 안 되잖아요. 자금력이 비슷하더라도 오합지졸 병력과 훈련이 정말 잘 된 정예 병력이랑은 전투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처럼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 모이면 돈은 많겠죠. 하지만 담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을 지켜주는 차트는 첫 번째는 개인이 못 만들고, 개인이 못 만들면은 그냥 우리 주식시장에서 간단하게 세력이 만든다 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땠죠? 앞에 누가 봐도 뚜렷하게 저항이 있었던 강한 저항을 지켜주고 3일 동안,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포인트인데 거래대금이 줄어야 돼요. 이 거래대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멤버십 영상에서는 이건 설명드릴 건데,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거래대금이 줄어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지지를 해주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거 핵심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면 거의 다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왜 지지를 할 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것보다 줄어들고 적게 터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지를 할 때도. 그냥 차트 모습에선 지지해주면 일단 좋은데, 지지를 하면서도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하시면 답을 도출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거래대금도 줄었었죠.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얘는 뭐예요? 지금 세력이 이 구간은 지금 지켜주고 싶어요. 며칠 동안 지켜주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서 처음에 말했던 그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야, 지켰으면 무조건 시세 주겠네? 그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항상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지만 주식시장에 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지수가 갑자기 뭐 변수를 생겨서 엔캐리 트레이딩이든 뭐 미국이랑 중국이 태평양에서 뭐 어선이 아니지 뭐 함선들이 뭐 풀을 쏘든 해가지고 불안한 요소가 만들어져. 뭐 아니면 북한이 뭐 갑자기 진짜 무력 도발을 해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밀리든 대외 변수로 인해서 흔들리겠죠. 그럼 얘는 이 차트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시세를 줘야 되는데 100%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주가는 밀리겠죠. 그런 변수를 제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차트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트는 갖춰졌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차트는 갖춰졌어. 만들어졌다. 준비하고 있다. 준비된 차트. 준비된 차트예요. 지금 차트를 딱 봤을 때 얘는 이제 상승을 준비한, 상승이 준비된, 상승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차트인데, 얘가 여기다가 뭐가 필요할까요? 상승을 하려면 물론 그냥 별 뉴스 없이 돈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차트를 통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근데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죠? 주식에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재료. 그래서 제가 차트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차트에만 너무 매몰되면은 아까의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내가 뭐 시황도 안 보고 재료도 안 봐. 뭐 악재가 생겼어. 갑자기 뭐 제이시언에서 막 임원급이 뭐 갑자기 기타 법인 통해가지고 막 물량이 장중에 막 미친듯이 쏟아져 나와. 막 몇백억씩. 그러면 주가 갈 수 있을까요? 차트가 준비됐더라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멘텀 재료 이런 거를 꼭 같이 엮어서 봐줘야 돼요. 얘는 이렇게 해서 차트가 준비됐어요. 지켜주잖아요. 계속 이 자리를 왜 지키고 싶어 하겠어요? 더 올라가서 팔고 싶으니까. 더 올라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준비는 됐는데 이제 여기다가 누가 방아쇠 트리거를 당겨줘야죠. 그 트리거가 뭐예요? 모멘텀. 우리가 말하는 재료라고 하는 거. 얘는 오늘 뭐가 있었어요? 제가 제이시언 시스템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관심 테마에서 뭐를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의 드론 관련 주들이 뭐 또 90%씩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재료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얘는 드론 관련해서는 이슈가 여러 개 있었죠. 뭐 옛날에 조금 됐지만 최근 건 아닌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부각 이것도 있고, 최근 거는 F-35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비난, 그리고 드론으로 대체 가능성, 미국 국방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최근 트럼프 주니어 드론 기업 이사 고문으로 고문됐다. 뭐 고문에 이제 포지션에 앉혀놨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미국 드론 관련주들 지속 상승. 즉 일론 머스크 테마도 엮이면서 트럼프 주니어 뭐 갑자기
장남 드론 기업에 뭐 이사직이었나 뭐 해가지고 앉혀놓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 드론 관련주가 그 전에도 움직이고 금요일에도 막 90%씩 상승을 했죠. 이런 게 이제 모멘텀 재료가 된 거예요. 차트는 준비됐는데 더 이상 밀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세력이 지키려 하는, 지켜주고 싶던 차트, 계속 지키고 있는 차트에서 지키는 이유는 뭐다? 올라가고 싶으니까, 더 위에서 팔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준비는 됐네? 그리고 거기다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재료, 상승 모멘텀을 딱 얹어주면은 준비된 차트에서 이제 연료까지 공급이 되는 거죠. 달리기 준비를 했고 이제 뒤에서 팍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뭐 상승하면서 이제 막 장중에 거래 대금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제이시언이 오늘 차트에서 눈이 갔던 포인트가 이런 부분입니다. 미리 차트가 좀 준비가 돼 있고 그 와중에 미국에서 드론 관련주들 이렇게 90%.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차트가 좀 눈이 가고, 얘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에이럭스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뭐 재료 강도들이랑 이제 해서 멤버십에서는 아침에 테마 개인적으로 좀 우선순위, 장전 브리핑에서는 자율주행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선, LS 마린이 결과적으로 세진 못했어요. 저 해저 케이블이 개별 이슈인데 조금 괜찮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했었거든요. 그거랑 이제 드론 이런 것들을 좀 앞에 두고 볼 거다. 우선순위가 이런 테마들이었는데 오늘 제이시언, 에이럭스 이런 애들은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얘도 이 구간에서 대금이 또 확 줄어들죠. 비슷비슷해요. 이런 구간을 또 비슷하게 좀 지켜, 얘는 조금 더 내려갔지만 일단은 제이시언이랑 같이 연동이 됐었고, 제이시언은 좀 뚜렷하게 지키면서 5일선까지 좀 타고 올라오니까 해가지고 바로 좀 슈팅.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면 내가 대응에 대해서, 혹은 이런 날 3일차까지 밑꼬리 저점 이탈을 좀 잠깐 했었지만 또 종가 내려 올라오고 하면은 종배를 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밀렸지만 모멘텀과 함께 차트가 준비되니까 바로 힘을 주는, 그럼 뭐 이런 거는 준비됐으니까 돌파할 때 뭐 돌파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차트에 대해서 세력이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차트들, 그리고 항상 그것뿐만이 아닌, 차트뿐이 아닌 뒤에 모멘텀 재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리고 저 차트에 대해서 이해, 원리, 강한 저항을 돌파를 하면 강한 지지가 되는 건 오케이인데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제 영상은 좀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딱 압축하는 거를 좀 제가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압축해가지고 딱 포인트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 그 내용들이 조금씩 부실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영상이 짧은 게 더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더 한 분한테 깊게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최대한 영상을 이제 저도 줄이고 싶지만 그래도 설명 제 선에서 잘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길어진 건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저녁 편히 보내시길 바랄게요.